입양하셨다고 얘기를 잠깐 네네. 하셨잖아요. 언제 어떻게 입양이 됐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네. 네. 비밀이 정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네, 세상에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입양 사실을. 중2 때? 중2 때. 아이고 네. 사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은데. 아유, 저는 그 사춘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저랑 가장 또 친하게 지내고 막역하게 지냈던 사촌 동생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네. 이 친구가 또 그걸 뭐 나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일부러 한 것도 파이팅해서 아니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 툭 던지는 말. 네네 너무 자연스럽게 워낙 같이 친하게 방학 때면 지냈으니까 그때 너무 우연치 않게 그냥 한마디. 네, 이 아이도 네. 그냥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뭔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해? 내가 형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저한테 내가 얘기 들었는데 형이 데려와서 키웠대. 그렇게. 예, 근데 이 얘기가 우리 옛날에 마치 뭐 장난처럼 너 주워 왔대, 뭐 다리 밑에서 데려왔대, 뭐 들으면서 다 주워 컸으니까. 왔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냥 장난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몰라요. 그 동생을 통한 얘기가 저한테 나한테 그런 일이 있나? 진짠가? 그럴까? 뭔가 이렇게 조금 되게 진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드라마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키워서 이랬나? 뭐 이런 연결이 아니라 드라마죠. 네, 그냥 저는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나? 그냥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또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뭔가 막 다툼도 많고 부딪힘도 그쵸? 있고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와중에 뭐 엄마 아빠도 저의 잘못이라 화가 나 계셨는데 제가 모르게 거기서 그 오랜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얘기를 툭 뱉는 그냥 거죠. 던진 거예요. 낳지 않은 자식이라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정확히 그걸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100일 전에 버리고 가신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엄마 하는 없이 게, 마치 새엄마가 진짜 엄마인 것처럼 했잖아라고 제가 확 퍼버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똑같은 상황. 네. 저는 지금 이성민 집사님이 그 방 안에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정확히 그 상황을. 그때 엄마, 그때 아빠가 얼마나 황당했을까도 딱 그거예요. 생각이 네. 저는 사실은 홧김에 갑자기 이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데려와서 키워서. 근데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막 어디서 그딴 소리 쓸데없는 거 듣고 와가지고 하던 것처럼 더 혼내주고 뭐 이런 분위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정지 상태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렇지. 특히 저희 아버지는 워낙 약간 남성적이시고 또 직업군이셔가지고 근데 제가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뒤에 앉으셔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그때 공기가 저는 방 안의 공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그 멈춰있는 정지되었는데 그랬었죠. 그때 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아니야, 지금 말해서 너무 잘했어. 내가 막 어른들한테 약간 이용당한 느낌? 그런 좀 못된 마음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거 알게 된 상황에서 사춘기니까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방황했죠. 어떤 식으로? 화나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를 솔직히. 그래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고 거죠. 싶었고 엄마 아빠도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좀 힘들어야 돼. 골 부리는 거죠. 골 쉽게 부리는 얘기해. 거죠. 네. 그러면서 왜 나쁜 길로 빠지잖아요. 저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저는 공부도 싫고 우울증에 인생 덧없다라는 걸 그때부터 맞아요. 저는 그러면서 살면 뭐해. 맞아요. 뭐 이쪽으로 빠졌었는데 어느 쪽으로 빠지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있을까 봐. 그죠.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 주변에 교회도 학교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쓴 것 같은 거예요. 가면을 다 쓰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그냥 다 알면서 마치 동정심으로 불쌍한 척. 불쌍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 그렇게 온통.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대인기피증이고 그쵸. 또 우울증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저 그렇게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학교 끝나면은 그냥 계속 제가 걷는 거예요. 하염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구나. 네, 그냥 뭐 아무도 없는 곳에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차 다니는 도로를 쌩 걸어 다니고 항상. 그래서 제가 경기도 성남에 살았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남한산성까지 걸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걸어서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어둑해지면 사실 거기서 그냥 버스 타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그냥 또 뭐 얼굴 안 마주치려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밝혀진 부모 입장에서는 또 많이 다른 고통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표현을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골방에서 많이 눈물을 어느 쪽이셨어요? 저희 엄마는 겉으로는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여린 분이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세우신 뭐 전략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저희 두 분은 약간 이 정면 돌파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쨌든 우리 가족이 이겨내야 될 상황이고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너 힘든 거 알지만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된 거야. 저거 안 들려. 근데 안 들려요. 맞아요. 안 들려. 뭔지는 아는데 안 들려요. 근데 엄마 아빠는 변함없이 너를 나의 아들로 생각하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가르칠 거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강공으로 가셨는데 근데 그것보다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어머니가 이제 새벽마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새벽마다 막 이렇게 우시는데 또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이 깨면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왜 울어? 왜 저렇게 진짜 왜 그냥 울어? 새벽마다. 뭐 때문에 울어? 내가 더 힘든데 뭐 이런. 막 짜증나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잠이 깨 있는데 엄마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아마 저를 조금씩 변화시킨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뭐 40분에서 1시간 기도를 매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제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아들, 요한이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울면.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여기서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 아픈 놈이야 막 이러면서 다시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나를 위해 저렇게 평생을 당신을 안 돌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엄마. 어찌 보면은 약간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못된 마음을 조금씩 처음에 깎기 시작했던 것 같고 어머니의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제 안에 있었던 온한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깎아가신 것 같아요.